네, 우리 강의 계획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제 문항 분석 그 호목원 제가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들 실습할 시간을 줄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긴 한데 우리가 개강을 일주일 늦게 해가지고 녹화 영상이 LMS에 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학습 추가하는 수업이 없고 끝나고는 21일 날 아직 올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올려져 있는 영상은 다른 영상이고, 이건 올릴 건데, 실력 타당도 분석, 비대면 녹화 영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28일부터 여러분들 발표, 혹시 발표 순서가 정해졌나요? 저한테 안 줬는데, 오늘 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발표 순서 정하고, 저한테 발표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잠깐 와서 어떤 내용을 토의 토론하면 좋을지. 그래서 28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발표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 28일 날 이제 오늘 시범을 제가 보이는 호목원 문항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제출 기한이고, 수업도 이제 28일, 뭐 10월 달은 한 번만 되면서 확인하지만 28일 날 여기서 하고, 11월 달은 이제 우리 원래 강의실로 돌아가서 토의 토론하기가 여기는 조금 불편해서 원래 강의실로 돌아가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문항 분석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실제로 우리 이제 호목 1, IRT 기반한 문항 분석하는 호목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의 5주 동안, 첫 주 강의 계획 설명하는 것 빼고 한 4주 동안 문항 분석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정검사 이론에 입각한 문항 분석을 다뤘는데, 고정검사 이론의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은 검사 총점에 따라서 시험자의 능력을 추정한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론이 하나였다고 했죠. PT, 검사 이론 하나였는데,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집단이 바뀌면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가 변하고, 시험자 능력도 집단에 따라서 달리 추정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게 IRT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됐고, 옛날의 이론에 이제 클래식이 붙어서 CTT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CTT는 좀 더 이제 디벨롭이 돼서 여기서는 우리가 가정했던 게 뭐였냐면 관찰 점수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관찰 점수 X는 진점수와 오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찰 점수를 평균을 내면은 진점수가 나온다. 이게 되려면 오차를 평균 냈을 때 0이 돼야 되고 이런 이제 조건들을 만족하는 건데 여기서의 오차는 랜덤, 임의 오차, 임의 오차인데 임의 오차를 만족하지 못하는 체계적 오차일 때는 일반화 가능도 이론 가능도 이론이라고 해서 발달이 됐고,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제 IRT도 가정이 있는데, IRT의 가정은 우리 수리력 테스트라고 하면 수리력만 측정해야지, 어휘력, 독해력, 문장력,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유니디멘셔널리티에서 UIRT라고 할까요? 일차원 문항 가능 이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합사회, 통합과학, 특히 융복합을 강조한다든지 시험 불안, 시험 흥미 이런 것처럼 정의적 영역이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두 개 이상의 차원. 우리가 보통 셀 때 하나는 하나, 두 개 이상은 멀티플이라든지 멀티디멘셔널, IRT라고 해서 멀트. 좀 이따 우리가 홈워크 원 실습할 때 쓰는 패키지 이름이 멀트 패키지를 쓸 거예요. 물론 소문자로 쓰는데. 또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IRT에 대해서 다뤘어요. IRT가 뭐냐. 그래서 IRT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먼저 나오고 이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 뭘까? 우리가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 중에 스탠포드 비넷 지능 검사의 이제 원전인 비넷 지능 검사를 이렇게 개발했을 때 실제 값, 점이 이제 실제 값이고 실선을 연결한 값들인데 이런 이제 패턴을 봤더니 나이가 나이가 이렇게 증대될수록 전담 맞출 확률이 올라가더라. 실제로는 이제 나이라기보다는 능력이 증대가 되면 능력에 따라서 정답 맞추는 확률인 T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지난주 베이커 책을 보면서 세타와 T 세타 간의 그 X하고 Y처럼 그 세타가 마이너스 3일 때, 세타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T 세타는 얼마겠느냐 추정을 해봤더니 뭐 0.2%, 20%, 30%, 40%, 50%, 70, 80, 90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 한 점도처럼 찍어보는 거죠. 세타고 T세타인데 0일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점 1, 점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6, 점 7, 점 8, 점 9, 점 10. 그러면 이제 찍는 거죠. 이렇게 점 3일 때 2였고, 3이었고, 4였고, 5였고, 그러면 7, 7이었고, 8, 9.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연결해 봤더니, 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S자 모양으로 나오더라.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저렇게 1 간격으로 했다가,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아니라 점 1 간격에서 마이너스 2.9일 때, 2.8일 때, 2.7일 때, 아니면 99일 때, 98일 때 이렇게 해서 간격을 더 세분화하면은 선처럼 연결되는 형태가 나오더라. 기본 컨셉은 뭐다? 능력과 능력에 따른 정답 맞출 확률의 함수 관계인데 놀랍게도 직선의 형태로 증대되는 게 아니라 S자 형태로 증대가 되더라. 우리가 이제 단조성이라는 가정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항 반응 이론의 가정 중에 이제 로컬 인디펜던스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지역 독립성. 1번 문제 맞추는 확률이 2번 문제 답을 맞출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1차원성, 지역 독립성, 단조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문항의 난이도 어떻게 구했다? P는 n분의 R라고 해서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난이도가 P는 n분의 R. 20명 중에 10명이 맞추면 또 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문항 많은 이론에서는 저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 처음에 비넷이 했을 때는 75%, 0.75로 했다가 이제 정답이냐 오답이냐 했을 때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만 넘어서도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0.5로 바꿨다고 그랬죠.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0.5 해당이 되는 능력 수준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2점이죠. 0.5일 때 좀 내려봤더니 0이더라.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림을 못했는데 어떻게 0이더라. 그랬을 때 저기 이제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래서 저걸 우리가 로케이션 파라미터 영어로는 소문자 B라고 쓰고 디테일링 문자로는
뭐라고 쓰냐면 베타라고 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한번 켜보고 우리 지난주에 한번 해보려고 했다 못 해본 IRT 데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LMS에 접속을 하면은 공지사항에 포짓 클라우드 첫 번째 공지사항에 보면은 포짓 클라우드 링크가 있죠. 물론 이제 지난주 이미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포짓.클라우드 접속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도 지난주 이미 그 워크스페이스에 조인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기는 해요. 자, 여기 첫 번째 공지에 보면은 포지 클라우드 링크 주소.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주소라고 했죠. 하고 들어가면은 포지 클라우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테고 이렇게 회원가입 구글 우리 학교 아이디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 이 베이커 앤 킴. 베이커 앤 킴은 우리 3주차에 보면은 주차 학습에 3주차에 보면은 제가 책을 원서를 올려놨어요. 원래 이제 베이커 책은 85년도에 The Basic of Item Response Theory라는 책을 베이커가 썼고 그거를 이제 최근에 제자인 이제 유 오브 조지아 김석호 교수님이랑 같이 책을 쓴 게 이제 베이커 앤 킴의 The Basic of IRT Using R이라는 책이고 The Basic of Item Response Theory Using R 이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원서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코드를 입력한 게 요 첫 번째 컨텐츠인 베이커 앤 킴 요 컨텐츠고 우리가 지난주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게 요 IRT 데모 요거죠. IRT 데모. IRT 데모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보통 R 패키지 중에 이제 샤이니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인터랙티브한 데이터 시각화를 만들어주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 IRT 데모도 이 샤이니 패키지를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를 만들어 준 건데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조작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파일즈 탭에 여기 irt.r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고 얘를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irt.r 프로그램 이제 스크립트가 뜰 텐데 실행하는 방법은 굳이 3번은 제가 아까 해놔서 4번부터 실행을 이렇게 하면은 14번까지 이제 4번, 14번 두 개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그 별도의 창으로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IRT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은 원래는 B가 difficulty라고 해서 난이도인데 난이도라고 쓰지 않고 로케이션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로케이션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인터랙티브 시각화라 마우스로 여기 B에 있는 거 0.5 간격이긴 한데, 이렇게 0.5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옆으로 이동을 시켜보면, 그림이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가 확인이 되나요? 백으로 0.5씩 빼주면, 이렇게 그림이, 다른 건 똑같으면서 그림이 왼쪽으로 가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이죠.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이 능력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다? 1번, 2번, 3번 중에는 3번이 베타 3라고 해서 1과 2 사이에 있고 2번은 0, 베타 1은 이제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점 5로 정했느냐 이거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죠. 초창기는 점 7호로 했다가 그건 이제 처음에 IRT를 개발할 때 잘했던 학자들이 이렇게 정한 거라서 그다음에 좀 이따 이제 과제를 보여줄 텐데 과제 예시 보고서도 안 올리다가 오늘 오전에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너무 그 예시 보고서 없이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예시 보고서를 올려놨어요. 좀 이따 LMS 과제 및 평가 거기에 보면은 예시 보고서 한글 파일로 된 예시 보고서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이따가 1000명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1000명이 이식문항을 푼 데이터를 가지고 IRT에 따른 문항 분석을 할 텐데 그 문항 분석한 다음에는 이렇게 난이도를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어서 그 예시 보고서 보면은 이 표가 등장을 해요. 예시 보고서는 어디 있냐면 여기 LMS에 보면은 LMS의 과제 및 평가에 보면은 첫 번째 문항 분석 요거는 이제 다음 달 28일 10월 28일까지 여기 과제방에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문항 많은 이론에 기초한 문항 분석 보고서라고 해서 여러분들 작년에 수업 들었던 선배가 했던 보고서인데 물론 이제 예시 보고서를 보여줄 때 저의 심정은 이만큼은 하겠지. 근데 이제 단점은 얘를 넘어서는 예시 보고서는 잘 없는 한계가 있긴 한데, 뭐, 알겠지만, 이제 보여주는 예시 보고서는 이제 제일 잘한 거 중에 하나를 제가 올린 거라서, 뭐 분량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조금 형식이 부족한 게 있어요. 목차를 넣어야 되는데 목차가 없고, 뭐 서론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도 보통은 이제 표를 만들 때 이렇게 표를 한 페이지에 넣는 걸 선호해요. 표가 이렇게, 아, 두 페이지로 제시되기보다는 한 페이지 안에 표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 선호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매우 쉬운 문항, 중간 난이도 문항에서 이제 개수가, 20문항 중에 개수가 몇 개 있는지가 요 볼드체고, 이 옆에 8번 이건 문항 번호예요. 이렇게 이제 작성을 여러분들이 좀 이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보여준 이유는 뭐 발빠른, 오늘 안에 할 수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발빠른 사람들은 뭐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를, 이제 과제 설명하진 않았지만,
할 수도 있어서 미리 이제 보여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변별도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변별도는 변별해주는 정도인데, 문항의 피험자의 능력을 변별해주는 정도인데, 변별도를 우리가 이제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된다? 수평선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없을 때는 이렇게 수평선으로 꺼지고, 계단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계단형. 올라가는 계단, 내려가는 계단. 특히 이제 올라가는 계단은 능력이 없을 때는 100% 틀리고, 능력이 생기면 100% 맞추고, 거꾸로 내려가는 계단은 능력이 없었는데 100% 맞추고, 능력이 생기면 100% 틀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항 분석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도 우리가 보면은 부적 변별도 문항이 나와요. 20문항 중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해석을 쓸 필요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정확한 정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항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점. 그게 이제 50%.5점. 0.5 지점에 수평선을 걷을 때 1, 2, 3번이 다 동일한데 밑으로 수직선을 그어가지고 0, 0에 해당하는 지점, 이 지점에서의 곡선의 기울기. 그릭 문자로는 알파, 영어로는 소문자 A. 좀 이따가 이제 시험 볼 때 보겠지만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근데 이제 언어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거를 순서대로 정리를 하려면 수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엑셀 파일로 불러와가지고 정렬 기능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순서대로 쭉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분석한 결과를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때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 표를 다시 올리고 야, 이 표대로 네가 한번 문항 번호와 개수를 정리해서 표로 작성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 링크를 생성해 줘. 그러면 생성해요. 그럼 이제 표가 좀 엉성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제할 때도 적극 활용을 해서, 물론 이제 어떻게 활용했는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 과제를 했다. 물론 이제 소에도 여러분들이 결론 이후에 한번 적어주면 좋겠고요. 자,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변별도를 구했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변별도가 있었는데,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이제 이 레이죠. 변별도는 개념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존재하긴 하지만, 적정한 난이도는 1, 난이도가 좋을 때 6.7 이상, 1.7 이상일 때 난이도가 매우 높다. 변별도가 매우 높다. 여기 기준을 보면 이제 0.35, 0.65, 1.35 이렇게 기준이 있고요. 자, 문항의 추측도. 문항의 추측도라는 건 뭐다? 능력이 전혀 없는데,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이제 피험자가 응답할 확률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 그러면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포지 클라우드 돌아가서, 자, IRT 데모 한번 다시 볼까요? IRT 데모를 보면은 이제 난이도를 0으로 잡아놓고, 여기 A를 한번 0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수평선이 된다는 거고, 마이너스로 하면 역에 이렇게 이제 능력이 증가할수록 정답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1일 때가 이런 패턴인데,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X축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6으로 돼 있어요.
보통 한 1.7이 되면은 이제 변별도가 매우 높다는 게 되고요.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절편인데 얘는 0.1 간격으로 해서 잘 보시면 이렇게 출발하는 지점이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D도 있는데 D는 뭐냐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답 확률을 1로 고정해 놨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는 능력이 뛰어나도 정답 확률이 1이 안 될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천정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거를 2분 이제 정답이냐 오답이냐라고 해서 2분 IRT 모형 이렇게 부르고요. 자, 오늘의 과제는 이거는 아니고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 그 프로젝트 우리 컨텐츠 중에 이제 밑에서 어, 두 번째 호목 원. 그래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목 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해보면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안성훈 컴퓨터 교육의 안성훈 교수님하고 캐리스의 ICT 리터러시 연구를 했었는데 2016년에 수집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약 2,000명 이상의 30문항 가지고 수집한 데이터인데 리카이가 만든 이제 IRT 프로 학생 버전 같은 경우가 문항은 20문항, 이제 샘플 사이즈는 1,000명까지만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만든 데이터인데 그래서 원래 데이터,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이긴 한데 좀 데이터가 줄어들어 있어요. 내가 오전에 해서 여기 이제 그림이 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떠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자, 먼저 R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왼쪽은 소스, 오른쪽은 콘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에 얘를 했을 때 이렇게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툴즈, 여기 툴즈에 가보면 글로벌 옵션즈 여기에 이제 펜 레이아웃을 콘솔, 인바이러먼트로 되어 있는 거를 콘솔로 바꿔주고 어플라이 누르고 오케이 누르면은 왼쪽은 소스 창, 오른쪽은 콘솔 창. 그래서 콘솔 창으로만 되어 있는 게 원래는 R을 설치하면 이렇게 콘솔 창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파일즈 탭에 ict.r, ict.r, 점 R로 끝나는 게 아래에서 명령문이라고 그랬죠? 자, 명령문을 봤더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크게 보면은 샵으로 시작하는 주석이 있고 라이브러리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명령문들이 있어요. 주석은 실행되는 건 아니고 이 이제 명령문을 설명해 주는 글들이죠. 한글로도 가능하고 시작이 숫자로도 가능해요. 샵하고 숫자부터 시작이 가능해.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 하는 이제 공기계를 사면은 우리가 필요한 앱을 설치하듯이 R도 처음에는 이제 80, 한 2메가 정도 되는 되게 가벼운 이제 소프트웨어고 추가 기능을 쓰려면 우리 R과 파이썬에서는 패키지라고 불러요. 패키지를 설치해야지 추가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설치는 한 번만 하면 되고, 이제 카카오톡을 우리가 쓸 때마다 카톡을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R에서는 패키지를 램상에 불러온다. 그걸 로드라는 표현을 써요. 로딩. 또 우리가 오늘 쓰려고 하는 패키지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LTM이라고 해서 숫자 1이 아니라 영어 소문자 L이에요.
LTM이라고 해서 IRT를 분석해주는 소프트 패키지 중에 하나고요. 2번은 그거를 불러올 때는 이제 도서관에서 책 뽑아온다 식으로 라이브러리 하고 가로 열고 패키지 이름을 써주면 그 패키지를 램상에 올려서 이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쓸 수 있다는 거는 그 패키지 함수하고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세 번째 줄에 라이브러리 타이드버스라는 패키지는 유니버스에 이제 앞에 타이드를 붙여서 깔끔한 우주라고 해서 우리 크리스마스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 9개의 패키지를 모아놓은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드 깔끔하게 데이터 분석해주는 9개의 패키지들이 있는데 걔를 9개를 일일이 설치하면 귀찮으니까 이 타이디 벌스 패키지 하나만 설치하면 9개가 깔려요. 그리고 이제 그 9개 패키지를 동시에 불러올 때도 이렇게 타이디 벌스라고 부르면 이제 불러와진다는 거죠. 이건 보통 이제 데이터를 조작하고 클리닝하고 뭐 시각화하는 패키지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번은 잠깐 설명했었죠. 우리가 IRT를 크게 두 가지로 차원성, 유니디멘셔널 1차원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만족할 때는 UIRT, 만족하지 못할 때는 멀티 디멘션 IRT에서 멀트, 패키지 이름도 멀트예요. 자, 그래서 주석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불러오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거고요. 이거 실행은 이제 런을 누르면 된다고 했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런을 누르면 실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줄 바꿈이 되면서 5번 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카톡을 켰으면 대화 상대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 요리할 때도 요리 주제가 정해졌으면 요리 재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있어야지 문항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온 다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예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방법은 불러오는 방법을 쓴 거죠. 제가 오전 수업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분석하는 사이트로 공공 데이터 포털을 소개하려고 했더니 그 우리 지난주 불난 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접속이 안 돼서 다른 사이트를 한번 소개를 했는데 그 사이트가 청소년 아동 청소년 이제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청소년 데이터 패널인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정확하게는 한국 아동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라고 하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 데이터 다운로드라고 있죠. 데이터 다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동의 누르고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2기 패널 데이터라고 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확장자가 파일 이름이 첫 번째 SPSS. 아마 여러분들 그 다른 심화반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11월부터 이 컴퓨터실에서 이 SPSS를 실습할 텐데 여러분들이 앉은 위치의 컴퓨터에는 SPSS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주로 이 앞쪽에
그래서 이 모니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보시면 모니터 뒤에 SPSS라고 붙여놨어요. 여기 딱 여러분들이 안 되는 데만 앉았네. 여기 앞쪽에만 이게 이제 한 대당 돈을 내거든요. 라이센스 비용을 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통계 패키지, 스태티스컬 패키지 포 소셜 사이언스라고 해서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 패키지. 보통 이거의 파일이 뭐로 저장이 되어 있냐면 save의 약자인 .sav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문항 분석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SPSS 형태로 그 이름이 ICT 언더바 심플 .sav로 돼 있죠. 보이죠? 7번째, 7번째 줄에. 그럼 요거는 어디 있느냐면 요거는 이제 파일즈. 여기 파일즈에 보면은 여기 있죠. ICT 점 보이나요? ICT 언더바 심플 점 SAV. 마우스로 클릭하면 뷰 파일, 임포트 데이터셋. 임포트 데이터셋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바뀌어요.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M1부터 해서 M20까지 총 20문항. 그다음에 저기 밑에는 1000명. 이거 데이터를 불러올 때 우리 수입 수출 얘기를 하는데 임포트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눌러보면은 이렇게 우리 소스 창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창이 새로 뜨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1000명의 엔트리, 20명의 컬럼 무슨 얘기야? 1000명, 해는 1000개고 열은 20이다. 1000 곱하기 20, 1000명의 데이터고 20문항. 또 우리가 하는 과제는 이렇게 1000명, 10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1번 문항의 난이도는 숫자로 나와요. 좀 이따 보면은. 1번 문항의 변별도는 1번 문항의 추측도는 이걸 하는 걸 우리가 문항 분석이라고 해. 근데 문항 분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항 분석하는 이유는 뭐야? 문항 분석하는 이유는 이 1000명, 1000명의 능력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지. 또 이제 문항 분석 끝나고 하는 거는 1번 학생의 능력은 몇 점, 2번 학생의 능력은 몇 점에서 1000명이니까 몇 개가 등장해? 1000개가 등장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텝은 IRT 활용해서 문항 분석하고 두 번째 스텝은 능력을 추정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첨부 파일에 보면은 SPSS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스테이타. 우리 경제 경영 여러분들 친구 중에 경제 경영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요즘 뭐 스테이타 배우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야. 보통 C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 패키지로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SES라고 해서 사스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공계 쪽 생물이라든지 의학 쪽에서 많이 쓰는 이게 이제 탑3 전 세계 탑3 가장 범용적인 통계 패키지였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R과 파이썬으로 바뀌고 있는 R과 파이썬. 우리는 이제 주로 R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 봤더니 어세스는 없고 뭐가 돼 있냐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어세스 대신에 CSV라고 보이나요? CSV. CSV는 뭐다? CSV는 컴마 separated value라고 해서 변수와 변수 사이의 값을 쉼표로 구분한 값인데 실제로 이제 이공계에서 범용으로 쓰이는 데이터 형식이 CSV예요.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이따 과제할 때 이 형식이 나와. CSV 파일 형식이. 그래서 다시 우리 코드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별도의 패키지가 필요한데 그 이름이 해분이야. 해분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읽고 쓰고 셈하고 3R을 배우는 게 교육의 목표인데, 데이터에서도 읽고 쓰고 셈하고를 해요. 일단 데이터를 읽어와. 좀 이따 보면 이제 쓰기가 있어요. write.csv. 그 다음에 이제 셈하고는 지금 우리가 함수 적용하는 게 셈하는 거지. 그래서 SPSS를 불러오는 함수 이름이 read. 띄어쓰기 안 되니까 언더바하고 SAV 하고 가로 열고 곁다운표를 해줘야 돼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문자 ICT 언더바 심플 확장자까지 .sav 이렇게 하고 요거를 여기 여러분들 이상하게 볼 텐데 요거 어떻게 입력해요? 2번 입력한다고 했죠. 한 번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동어 표시하고 대시 표시해가지고 할당 연산자라고 불러요. 할당 연산자. 개념은 이렇게 뭔가를 수행한 다음에 그거를 이쪽에다가 이제 할당시켜라. 그걸 객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ICT라는 이름으로 그 데이터를 저장하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R은 시키는 대로만,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7번만 하면은 얘가 저장만 해. 한번 해볼까요? 6번 실행을 시켜보고, 7번 실행을 시켜보면 저장만 하는데,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뷰, V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 뷰를 보면은, 아하, 이렇게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와져 왔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우리가 이건 전문적인 용어로 EDA,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맞았으면 1번 학생, 1번 문제를 틀렸어. 0으로 코딩했고, 2번 문제는 맞췄어. 이제 1로 코딩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배점은 없고, 맞았으면 1로, 틀렸으면 0으로 코딩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처음 IRT를 배울 때는 이렇게 0과 1로 되어 있는 IRT를 배우고, 나중에는 부분 점수가 있는 모형이라든지 뭐 우수학력, 보통, 기초 이렇게 등급이 있는 그런 것도 IRT로 분석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리커러트 오간 척도도 IRT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행평가를 보고도 IRT로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걸로 안 되긴 하지만 자, 이게 이제 베이직한 IRT 얘기고, 몇 가지가 있으면, 뭐, 제 기준으로 거의 분석의 90%까지 한 거야. 몇 가지가 실제로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ICT 리트러시 검사를 만들고, 검사를 시행한 다음에 그걸 코딩해가지고, 클리닝해서 SPSS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불러와. 두 가지가 실제는 오래 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오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자, 세 번째 파트는 뭐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IRT, 문항 반응 모형이 있다. 모형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모형은 뭐다? 첫 번째 모형은 난이도만 고려한다 해서 1PL, 기억나요? 1PL, 2PL, 3PL, 1PL, 2PL, 3PL. 자, 여기서 P는 뭐냐면 파라미터. 우리가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모수. 원래 정확한 모수의 뜻은 모집단의 특성을 모수라고 불러요. 파라미터. 그런데 이제 1960년에 네덜란드 학자 라슈라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변별도 했었는데 그 변별도가 1이 나올 때가 변별도가 적절하니까 모든 문항을
변별도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만 분석해? 난이도만 분석하는 모형을 라쉬 모형이라고 자기 이름을 따서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일모수 모형을 1PL. 여기서 이제 P는 파라미터고 L은 로지스틱 획이라는 게 있는데, 로지스틱 모델.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1PM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모델이라고 해서 1PM, PM. 근데 여기서는 이제 PL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특히 뭐라고 불렀다? 라시 약자를 따가지고 라시 모형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저 아이템 타입이 문항 반응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번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의 의미가 뭔지. 자,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잠깐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 하도록 할게요. 13번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일단 아까 이제 소개했던 그 4번, 네 번째 줄에 멀트라는 패키지. 얘는 이제 IRT를 분석할 때 함수 이름으로 멀트를 쓰는 거야, 멀트. 그다음에 가로 열고 우리가 아까 데이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ICT. 그 얘기는 이제 ICT 데이터를 문안 분석하라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백화점 가서 옷 살 때 옷 입어보는데, 같은 옷이라도 미디움이 있고, 라지가 있고, 엑스라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피팅룸 들어가서 미디움 한번 입어보고, 라지 한번 입어보고, 엑스라지. 뭐, 스몰 입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이름을 붙인 거야.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처럼. 여기서는 이제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를 1로 고정시켜 놓고, 난이도만 분석하는 모형을 라시 모형. 그래서 이게 이제 문항 반응 모형의 이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쉼표하고 SE는 뭐냐면, SE는 우리 통계에서, 추리 통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데, 스탠다드 에러의 약자예요. 한글로는 이제 표준 오차라는 개념인데, 표준 오차라는 개념은 이제 표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수를 추정할 때, 실제값, 이제 모수의 실제값과 추정값의 차이. 이 우리가 이제 예측 오차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차 이퀄 true라고 써져 있는 거는 오차를 이제 보여달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의미는 뭐냐면, 이제 MIRT, 그러니까 문항 분석을 ICT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난이도만 분석하라. 그 분석한 결과를 아까 우리 요 퍽스하고 이게 할당 연산자라고 했는데, 이거랑 동일한 할당 연산자가 등호예요. 아래에서는 등호를 할당 연산자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한 결과를 어디에 저장을 해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이름은 요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 근데 이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한글도 가능한데 에러가 나니까 영어로 쓰는 게 좋고요. 띄어쓰기 안 되고. 그래서 모델 언더바 1PL로 저장을 하라. 한번 돌려볼까요? 11번. 11번을 돌려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이터레이션, 뭐건 로그 라이클리우드 뭐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결과는 안 나오는 것 같아. 결과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앞에 모델 언더바 1PL만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에 런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등장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뭔가 결과가 등장해.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모수, 변별도까지 분석해 주는 거를 2PL, 추측도까지 분석해 주는 걸 3PL. 간단하죠? 그런데 2PL보다는 3PL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이렇고 만약에 수능 50만 명 데이터 100문항 분석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